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더블 아치와이어, 즉 DAW, 즉 인트루전 아치가 되겠죠. 인트루전 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딥 오버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증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딥바이트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민을 할 거예요. 전치를 압파를 시킬 건지, 구치를 이와 같이 정출을 시키면서 치료를 할 건지. 이와 같이 전치를 압파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바이트 오프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이와 같이 구치를 정출시키는 용어를 바이트 레이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또한 딥바이트인 경우에 고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상하계 전치를 압파를 시킬 건지 아니면은 하계 전치를 압파시킬 건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이번 파트에 있어서는 인트루전 아치가 우리는 비발치인 경우에 인트루전 아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는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합 평면이 변화가 올 거고, 그 다음에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되게 되면서 하악의 전치가 직립이 되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와 같이 딥 오버바이트인 경우에 링고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전치를 제 위치로 위치를 시켜주면서 우리는 필요로 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교합 평면의 변화를 통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브라운 등은 이와 같이 치성의 교합 상태는 교합 평면의 경사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1도의 교합 평면의 변화는 교합관계 0.5mm의 교합관계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UOP가 16도입니다. UOP가 16도는 스티프한 UOP가 되겠죠. 정상의 값을 10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6도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와 같이 정상의 값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3mm의 치성교합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이와 같이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상하계 인트루전 아치를 사용하는 경우 상하계 구치가 정출이 되게 되면은 하악이 이와 같이 전방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이 전방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침 부위, 이부도 전방으로 나오게 되고 하악의 전치는 설축으로 그 다음에 직립이 되는 양상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하악의 전치가 직립이 되고 설축으로 가면은 하악의 전방부에 총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총생을 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상악의 전치의 위치는 상당히 임상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악의 전치의 위치는 림 라인에 대해서 3mm 하방에 위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트루전을 어느 때 해야 되는지 인트루전의 적응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전치와 그 다음에 스톰 이온 간의 거리가 3mm 어퍼런트 림 라인이 3mm가 정상인데 이게 5mm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에 압파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라지 인터레비얼 갭, 상순과 하순이 떨어져 있는 이 갭 자체가 3mm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3mm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라지 인터레비얼 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3mm인 경우에는 라지 인터레비얼 갭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상악의 전치가 압파가 되든지 이와 같이 상순이 짧기 때문에 상순이 좀 길어져야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3mm 인터레비얼 갭이 3mm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상악의 전치가 오버 이럽션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인트루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이 로어 립 라인,
로어 립의 최상방이 상악 전치의 인사이저 서드에 보통 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인사이저 서드보다도 더욱더 하방에 위치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상악의 인사이저보다도 더욱더 상방에 위치를 해서 서비칼 에어리어 위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립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어 립의 위치가 상당히 임상에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어 립과 상악 중절치의 관계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레스트 디비전 1인 경우에 있어서는 로어 립이 낮게 위치할 거고, 크레스트 디비전 2 딥바이신 경우에는 로어 립 라인이 이와 같이 상방에 위치를 함으로써 상악의 전치가 링거 버전 되면서 이와 같이 정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에 아파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로어 립과 그 다음에 상악 중절치의 관련의 관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로어 립이 인사이저 서드에 위치를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보통 브라켓보다 그 다음에 아치와이어가 들어가겠죠. 아치와이어보다도 약간 인사이저 쪽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 보겠어요. 이때 사용하는 기구는 덴탈 프로브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환자 보게 되면은 현재의 로어 립 라인은 이와 같이 식경부보다 밑에 잇몸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적인 로어 립 라인은 이와 같이 인사이저 서드가 돼요. 그러면 이 환자의 어퍼 립 라인은 보면은 10mm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출된 상악의 전치가 이와 같이 아파가 돼야 되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딥바이스 경향, 그 다음에 거미 스마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부가 인트루전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있어서는 셋 분석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로어 립과 상악 전치와의 관계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에는 상순이 짧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악 전치에 인트루전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어의 기저부에서 이와 같이 상순의 이와 같이 하방부까지의 거리가 21mm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숏 립 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입술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상악의 전치는 아파를 시켜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하이 진지발 스마일 라인, 거미 스마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심미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에 아파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 경우에는 로어 엔테리어 페이셜 하이트가 긴 경우, 그래서 로어 엔테리어 페이셜 하이트가 길어서 우리는 거미 스마일이 돼서 이와 같이 상악 전치가 필요한 증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어 페이셜 하이트가 짧은 증례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어 페이셜 하이트가 긴 증례는 얼굴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동그랄까요? 길까요? 긴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파가 필요한 적응증은 6가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퍼언투 립 라인의 거리가 큰 경우, 그 다음에 인터레비얼 갭이 큰 경우, 그 다음에 로어 립 라인, 하이 로어 립 라인을 가진 경우, 숏 어퍼 립 랭스 가진 경우, 그 다음에 진지발 거미 스마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로우 페이셜 하이트가 큰 경우, 이런 증례에 따라서 우리는 상악 전치의 아파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증례에는 마찬가지로 얼굴이 긴 증례일 수도 있고 얼굴이 동그란 증례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악 전치의 아파의 감별 진단은 여러분들이 셉과 그 다음에 임상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셉 분석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퍼헌트 립 라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어퍼헌트 립 라인이 5mm 이상인 경우에는 상악 전치 아파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UOP. 그래서 스티프한 UOP 15도 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에 임상 검사에 있어서는
로어 립 라인과 그 다음에 상악 중절치의 관계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하이 립 라인은 이와 같이 상악 중절치의 진지발 서드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중절치의 아파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레비알 갭이 3mm 이상인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악 중절치의 아파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용어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true intrusion, 그러니까 진짜로 치아가 전치가 아파가 되는 경우죠. 반면에 상대적인 intrusion, relative intru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가 정출이 됨으로써 이와 같이 전치부가 아파된 것처럼 보이게 돼요. 또 하나의 경우는 pseudo intrusion, 이와 같이 상하악 전치가 이와 같이 레비어 버전이 되면서 레비아로 티핑이 되면서 약간 아파가 된 양상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인트루전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트루전 아치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니스크루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트루전 아치도 이와 같이 브라켓에 직접 인게이지가 되는 유틸리티 아치와이어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투 피스를 구성된 더블 아치와이어를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미니스크루도 이와 같이 상악 중절치 산에 이와 같이 프레는 부위에 위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악의 2번, 3번 부위에 미니스크루를 위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트루전을 했을 때 제일 커다란 문제점은 힘의 방향이 루트 에이펙스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에이펙스에 닿게 되기 때문에 치근이 흡수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치아 이동보다도 약한 교정력을 가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트루전의 커다란 원칙은 왜냐하면 가능하면은 약한 힘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힘을 주게 되면은 강한 힘을 준다 하더라도 인트루전 양이 증가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치근이 흡수량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앵커리지에서 반응되는 사이드 이펙트도 또한 증가가 된다. 그래서 약한 힘을 줘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상악의 사전치에 힘을 가하는 경우에는 60에서 80g의 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힘이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드 디프렉션 레이트가 낮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버스터는 1977년도에 인트루전을 하기 위해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힘의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약한 힘, 그 다음에 지속적인 힘이 가는 게 좋고 그래서 LDR이 낮아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전치부에 있어서는 엔테리어 싱글 포인트 컨택, 전치부에 있어서는 한 점만 접촉을 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포인트 오브 포스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대상치아의 그 다음에 저항 중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작용점 후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선택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셀렉티브 인트루전이 되겠죠. 그래서 전치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아파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서 그 다음에 리액티브 포스 유닛을 조절을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리액티브 포스에서 정출이 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트루전에서 사이드 이펙트로는 이와 같이 구치부 쪽에서 이와 같이 정출, 그 다음에 구개측 경사, 그 다음에 원심 경사를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이플헤드기를 쓰고 미니스크루를 쓰고 그 다음에 구개측 경사를 막기 위해서는 TPA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심으로의 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앵커리지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묘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상하계 6번 장체가 정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에 힘이 가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합평면에 있어서는 상하계 제1대구치는 정출이 되고 상하계 전치는 아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계 전치가 정출되는 힘이 좋아요. 하이 앵글인 경우 우리가 환자의 립실이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TPA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로우 앵글인 경우에 있어서는 TPA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상하계 구치가 정출이 되어야지 하악이 전방으로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 또 하나의 큰 부작용, 측은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저자들은 아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전치부의 측은의 흡수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대저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실험군에 있어서는 더욱더 상악 전치부의 측은의 아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더 아파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측은의 흡수량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아파를 위해서 미니스크류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상하계 1번과 1번 사이 또는 상하계 2번과 3번 사이에 두 개를 우리는 식립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많이 미니스크류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 고래 성질에 따라서 미니스크류의 식립 위치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미니스크류에서 작용하는 힘의 레벨 자체가 적용하는 힘의 자체가 틀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반대측에 있어서는 한쪽은 더욱더 아파가 되고 한쪽은 아파가 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니스크류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수직 고경의 차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런 수직 고경의 차이는 교합 평면의 경사도의 캔팅을 야기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이는 또 하나의 부정교합을 야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치의 아파냐, 구치의 정출이냐. 그래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어퍼런트 립라인과 그 다음에 UOP를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UOP가 15도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A번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계 구치는 그대로 놔두고 상하계 전치를 아파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상하계 구치는 정출을 시키면서 상하계 전치는 아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B번처럼 UOP 자체가 평탄해지겠죠. 그러면은 아파되는 양은 A번보다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악구치가 정출이 되면서 하악이 전방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딥바이팅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증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는 정상으로 고위치로 놔두고 상악의 구치를 정출만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헤드기어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골격을 체크를 하시면서 하이앵글 타입이냐 로앵글 타입이냐, 그 다음에 지금의 환자의 전치부 관계가 오버젯이 어떠냐, 그 다음에 오버바이시 어떠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와 같이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는 B번처럼 UOP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상악의 전치는 조금 아파, 그 다음에 상악의 구치는 조금 정출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A번에 비해 있어서는 당연히 아파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루트 리셉션 되는 양이 훨씬 더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아파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상악 전치의 그 다음에 각도가 되겠죠. 이와 같이 적절한 상악 전치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 반면에 이와 같이 링괄 루트 토크가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B번처럼 시계 방향으로 힘을 가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바이트는 깊어지게 되고 상악 전치는 더욱더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인터인사이드 앵글도 더 차이가 날 것이에요. 반면에 A번 같이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에 힘을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오버바이트 해결해도 좋고, 이는 정상적인 성장의 발육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아파르가 필요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어퍼헌트 립라인 UOP뿐만 아니라 어퍼헌트 FH의 각도, 그 다음에 인터 인사이드 앵글을 같이 평가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스티프한 UOP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프한 UO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파를 먼저 할 건지, 아니면은 전방부를 이와 같이 전략적인 레벨링을 할 건지, 전략적인 레벨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3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전치부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 전방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수도 인트루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악 전치의 치축의 어퍼헌트 FH 각도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서, 그리고 총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악 전치 각도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파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아파를 했을 때에도 그 다음에 A번, B번, C번처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특히 C번 같은 경우에 엔테리어 세그멘트가 뒤로 길어지게 되면은 전방부의 치과는 구개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레스트 디비전 1이 되겠죠. 반면에 크레스트 디비전 2 같은 경우에는 A번처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루 인트루전을 위해 있어서는 B번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엔테리어 세그멘트 섹션 아치와이어는 이와 같이 인트루전 하는 치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구부리시면 될 것이에요. 이런 인트루전 아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인트루전이 좋겠죠. 그 다음 디버 오버바이트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심미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트루전 아치의 문제점은 측은히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구치가 정출이 되거나 티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두 번째의 경우를 우리는 정상적인 성장 발육인 경우 우리를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 더욱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악 전치의 아파를 감별진다는 경우 우리는 셉과 그 다음에 임상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셉 분석인 경우에는 어퍼헌트 립라인이 5mm 이상, 그 다음에 UOP가 15도 이상인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는 상악 전치의 아파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 검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로어립과 상악 전치와의 관계를 봐서 인사이저 서드에 위치해야 되는데 하이립 라인, 진지발 서드 쪽에 위치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터레비알 갭이 3mm 이상 큰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의 아파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